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의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구별을 찾은 여행자일지도 모르고요. 책은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에서는 책을 통해 떠나는 다양한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날로 한국에 사는 콜롬비아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러 책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안드레스 솔라노의 한국에 삽니다 입니다. 아내인 이수정 씨가 한글로 옮겨주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난 저자는 로스안데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 삽니다는 겨울부터 다음해 가을까지 한국에서의 1년간의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담은 책으로 2016년 콜롬비아 소설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만난 아내와 서울 이태원의 월세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1년 동안 콜롬비아 잡지사에 보낼 기사거리를 쓰거나 번역원 심사위원이 되기도 하고 아내의 사촌이 찍는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기로 합니다. 단편 소설을 쓰고 강의를 하고 종종 KBS의 국제부 스페인어 부서에서 뉴스 기사를 검토하거나 월드라디오에 방송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에 사는 콜롬비아 남자 안드레스 솔라노의 이야기를 만나러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낮 동안 내 기분은 외줄이의 선거처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출렁거린다.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다면 매월 말 통장 잔액이 부득이하게 0원을 찍는 일은 없을 것이다. 월세를 내기 위해 잡지사의 기사거리를 팔거나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써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월급이란 걸 받아본 지 5년이나 되었다. 토요일이다. 북한 정부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비극은 오늘 아침에 커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콜롬비아 남부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커피콩을 사려면 커피랩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 커피랩은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 에스프레소를 앞에 두고 수다를 떠는 커플과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태블릿 PC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둘러보았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긴급재난 문자는 카페에서 흐르는 배경음악조차도 방해하지 못했다. 커피콩 1kg을 사고 나와 홍익대학교 근처를 걸었다. 사이렌 소리도 나지 않았고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피켓을 든 시위대도 목이 터져라 평화의 창가를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쇼핑과 아이스크림과 데이트에 몰두해 있었다. 기왕 나온 김에 CD와 LP판을 파는 작은 가게 퍼플 레코드에 들렀다. 수정에게 선물할 데이비드 번과 카에타노 벨로주의 실황 앨범을 샀다. 집에 와서 음반을 틀어놓고 생선을 오븐에 넣은 다음 이메일을 확인했다.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괜찮아? 피난했어? 생사 확인 좀 해줘, 제발. 잠깐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드디어 길었던 겨울이 끝나 봄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이웃집 목련나무에 커다랗고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꽃향기가 골목길을 채우고 우리 집까지 닿을 것이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언론사 홈페이지를 훑어봐야 했다. 코리아타임즈 영문 페이지에 들어가니 한국의 매운 라면이 미국을 강타했다는 소식이 떴다.
누가 봐도 위대한 국가적 업적이다. 서양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니 그제야 불바다니 뭐니 하는 북한의 위협을 다룬 뉴스가 나왔다. 화분에 물을 주는 동안 데이비드 번과 카에타노 벨로주의 음반을 들었다. 그 순간 바로 지금의 나처럼 데이비드 번이 창밖을 바라보다 쓴 노래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가사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 이제는 나도 익숙해져가네 라는 대목이 있다.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 물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안다. 나는 콜롬비아 사람이고 90년대 보고타의 고등학교에서 폭탄 테러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한 뒤 로콘스트에 가곤 했고,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서도 친구들과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소년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전쟁의 위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일상도 이해한다. 보고타 집에는 함순의 책이 몇 권 있다. 그 중에서도 굶주림은 영어판과 스페인어판을 모두 갖고 있다. 굶주림 영어판은 뉴저지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샀다. 가진 돈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사 먹던 시절이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 식당에 들어가 최대한 양이 많은 것을 먹고는 돌아와서 이 책을 읽었다. 당시 터키 출신의 친구가 내어준 집의 거실에서 침낭에 들어가 책을 펼쳤다. 그 순간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간에 말이다. 리처드는 학교에서 문학 강의 외에 한국인과 한국의 산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날 해준 얘기로는 한국 인구의 3분의 1,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주말에 산에 간다고 했다. 가끔 이들 등산객이야말로 한국 유일의 진짜 도시부족이 아닐까 생각한다. 급진적인 펑크족이나 메탈족, 혹은 일본의 갸루 같은 특이한 집단은 없지만 한국에는 등산객이 있다. 3명의 중년 여성이 구석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한국에서 발견한 이 집단은 자신들만의 규칙과 자신들만의 차림새와 자신들만의 욕설을 고수한다. 아줌마가 되는 것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남에서 목격한 이 3명의 승객들은 아줌마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바람막이와 둥그런 고무굽이 피곤을 줄여주는 신발, 짧은 파마머리, 거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마치 신분증과 같은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었다. 바로 선캡이었다. 아줌마는 항상 다른 아줌마와 함께 수다를 떨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다. 아줌마들은 아줌마들끼리 서로의 의사가 되어준다. 아줌마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시껄렁한 코미디의 주 고객이지만 감히 누구나 만만하게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괜히 아줌마들의 어깨에 한국의 진짜 권력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단순히 고집센 주부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하나의 완전한 개념을 대변한다. 아줌마는 절대 순정적이지 않다. 그들의 눈동자에서 천둥이 친다. 누군가는 그들을 제3의 성이라고 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 아줌마들만을 위한 여행 상품도 있다. 효녀나 효자는 항상 자신의 어머니들을 산으로, 바다로, 절로 보내주는 아줌마 투어에 쓸 돈이 있다. 이들은 또 다른 유형의 집단인 등산인이기도 한 것 같았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67명의 한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면 나는 정말로 먼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대한 부담감을 느낀다. 면도를 해야 할 것 같고 한국 남자들은 매일 면도한다. 내게서 땀냄새가 날까 걱정이 된다.
씻지 않고서는 집을 절대 나서지 않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 구석 자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구석에 선다. 같이 탄 여자와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렵다. 혹시라도 야만적인 외국인 강간범으로 여겨질까봐. 20층을 올라가는 동안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 기분이 너무도 끔찍하다.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면 어떨 땐 나부로 된 옷을 입는 것만큼 무겁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콜롬비아에 살았을 때 그토록 바라던 것이다. 반대편 땅의 끝에 존재하는 것. 주름 속에 존재하는 것. 타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말이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택시를 탔다. 택시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 안경을 쓴 중년의 기사가 우리에게 공책 한 권을 건넸다. 재빨리 기사가 설명하길 자신의 승객들이 글을 남긴 공책이라고 했다. 수정이 눈시울을 붉혔다. 몇 개의 글을 읽었는데 명료하면서도 아름답지만 지나치게 감성적이지는 않은 시라고 했다. 나는 혼자다. 아내는 거의 집에 없다. 아들은 나를 미워한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 만나러 가는 길이다. 너무도 설렌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가장 멋진 여자다.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다. 글 대부분이 마음속으로부터의 고백을 담고 있었다. 마치 이들 모두가 맺힌 감정들을 터놓기 위해 이 택시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다. 삶의 순수한 상태. 나도 따라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책을 한 이방인의 좌충우도 한국 체험기쯤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낯선 곳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내부, 타인의 내부를 통해 바라보는 나와 우리들의 외부. 이 책은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다. 소설가 김인숙 선생님의 이 추천사는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한국에 삽니다의 원래 제목의 우리말 뜻은 흔들리는 외주리에서 써내려간 메모들이라고 해요.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에서, 나의 내면과 외면 사이의 경계에서 흔들리며 추락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은 비단 타지에 사는 외국인으로서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흔들리는 외주리에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외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저와의 20번째 책여행에 동행해주신 당신, 오늘도 고맙습니다.